예, 오늘은 마을 만들기 빌라잡이 기본편 3장 요약 발표를 규약에 대해서 우리 곽현정 전국 삼성인리 곽현정 이장님께서 마을 규약에 대한 요약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혹시 그 발표하시는 중에 질문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체크하셨다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인리 박현정입니다. 네, 저는 마을 만들기 빌라잡이 3장 마을 규약에 대해서 읽고 요약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마을 박스로 친 부분은 마을 그 앞부분에 중요도와 규약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핵심적인 이야기 같아서 제가 박스로 강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을은 주민들의 약속으로 운영됩니다. 마을에 귀농, 귀촌, 귀향인이 늘어나면서 누구나 지켜야 할 마을의 약속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박스입니다. 마을회 가입, 마을 회비, 선거권과 피선거권, 마을 재산, 회계 등등의 내용은 토론과 합의를 통해 마을 규약에 포함되어야 하고 누구나 땡땡하고 지켜야 합니다. 네, 너무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생각하시라고 땡땡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일 것 같으신지 한번 그 펜으로 써보세요. 예. 특히 행정 지원 사업으로 마을 만들기를 하려는 마을은 무조건 규약이 필요합니다. 마을 조직도를 작성해보고 마을 재산 관리 방법을 논의하면서 그 결과를 규약에 담아야 합니다. 예, 이게 필요성이고 중요성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규약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규약을 늘 옆에 두고 이게 맞는 일인지 아닌지를 체크하고 마을 일을 하는데 실수를 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을 규약의 주요 쟁점과 제안에 대해서 부자인 박사님의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쟁점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마을에 살면 모두 주민인가 주민과 회원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주민등록이 돼 있다고 해서 모두 마을회의 회원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쟁점으로는 주민의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 또 주민의 자격 기준이 있고 마을회의 자격 기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과 관련하여 여러 쟁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마을회에서는 세대당으로 회비를 부과하기도 하고 또 세대당 투표권을 갖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자격 기준과 이런 것들에 대한 쟁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마을의 입회비나 정기회비는 꼭 필요한가? 그러니까 마을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길래 입회비나 정기회비가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논쟁점이 있는가 봅니다. 그 쟁점 네 번째는요. 마을의 대표자는 누구인가? 이장인가? 회장인가? 개발위원장인가? 대표자를 마을마다 특성에 맞게 내세울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가 봅니다. 주민들의 대표로 선출한 회장이 반드시 이장을 겸직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쟁점 다섯 번째는요. 바람직한 마을 조직 체계는 총회, 개발위원회, 운영위원회, 마을의 주민 구성 등의 형편에 맞게 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의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규약에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어떤 대략적인 주장들인데요. 그것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쟁점 여섯 번째입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은 어떤 것인가라는 건데요.
투표 방식에서 소수자를 배려하면서 만장일치제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보 공유에 아주 힘을 써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온 오프라인 게시판 등 여러 수단을 강구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정기회의를 반드시 개최를 할 것. 그다음에 그래서 그 정기회의 날을 규약에 명시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쟁점 7번째로는 투명한 마을재산 관리 방식에 대하여서인데요. 정보 공개가 투명해야 되고 아주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료관리 등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이런 규약에 대해서 규약을 읽으면서 규약을 활용하면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주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땡땡땡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 법인이 있을 경우 소유권과 관련하여 마을회가 통제 권한을 갖도록 재산관리대장에 등록해야 합니다. 연간 이익금을 얼마를 어떻게 환원할 것인지 땡땡땡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 땡땡땡에 어떤 낱말이 들어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땡땡땡에. 예, 저희 마을도 마을 법인이 있어요. 예, 저희는 마을 법인의 태양광이 아니라 철탑 관련 그 보조금이 4천만 원이 나와서 마을 론을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마을 론을 활용해서 뭔가 수익 사업도 해보고 하자 해서 마을 법인을 만들었는데요. 저희 마을 생각도 나고 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항, 기농, 귀촌 지원위원회, 토지거래정보공유위원회, 마을복지관 추진위원회 등 마을주민 구성 등의 특성에 맞게 특별위원회를 둡니다. 예,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 있는 위원회를 참여하여 그 마을 주민들의 적극성도 좀 키워드리고 그 위원회별로 또 마을에 필요한 일들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 토지거래정보공유위원회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마을에서 보면은 땅값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비싸게 팔았다, 뭐 너무 싸게 팔았다. 근데 너무 땅값이 오르면 또 새로 들어오려는 분들이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져서 어렵고 또 싸면 또 마을 주민들이 이것은 좀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이런 위원회가 생겨서 마을의 그 땅값과 관련된 것을 좀 공론화시키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장에게 정기적인 활동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규약에 명시할지 마을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 예시가 나왔는데요. 논산시 황금빛 마을은 규약 1항에 연간 수당을 12만 원으로 한다. 2항 새마을 지도자의 강경흡 새마을 지도자 연회비 12만 원을 마을 자치기금에서 지원한다. 3항 부녀회장과 청년회장의 연간 수당은 각각 6만 원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업무 추진비는 좀 여러 가지 논의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을 특성을 잘 살려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칙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7가지 쟁점들을 또 강조를 해놓으셨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 명예 주민 제도에 대한 세칙입니다. 저희 마을도 주민등록이 여기 없지만 때마다 와서 봉사활동 하시고 뭐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에 대해서
주민도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말도 들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귀하게 명시를 해서 그분들이 명예 주민으로서 역할을 하고 좀 떳떳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좋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둘째, 마을 영농의 원칙과 방향에 관한 세칙입니다. 마을 토지는 마을에 사는 주민이 경작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지금 마을에서 저희 마을로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 뭐 대규모 농업을 하시는 대농들 대신 우리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그런 땅을 우선 빌려주는 식의 그런 얘기들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주민들이 먼저 그런 우리 마을의 땅을 관리할 수 있고 경작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향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셋째, 정기 회비 액수와 부과 대상, 납부 방식, 관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넷째, 경제 공동체 조직에 대한 출자 및 이익 공유 관계, 인력 제공과 인건비, 마을 생산 농산물 제공과 가격, 각종 수수료, 연말 배분액 혹은 비율 등 정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이것도 뭐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다섯째, 마을 공동시설 관리에 관한 세칙입니다. 마을 공동시설을 경제공동체 조직에게 임대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 원칙이나 관리 책임, 비용 부담, 수익금 관리 등을 세세하게 정해야 합니다. 내용이 땡땡땡일수록 분쟁의 여지가 줄고 정확하게 알고 있을수록 마을 발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땡땡땡은 뭘까요? 펜으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일수록 분쟁의 여지가 줄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고 솔직히 세밀하게 짚고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놓으면 일을 진행하는 데서도 그렇고 이후도 굉장히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첫 단추를 잘 꿰는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 힘드시겠지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섯째, 도농교류 체험을 하는 마을이라면 구체적인 활동 방법에 대해서도 세칙을 정해야 합니다. 도시 소비자와의 교류 원칙과 우선순위, 대응 방향 비용 및 수수료, 마을 내 개인 시설과의 관계, 수익금 배분 등입니다. 요거는 특수한 경우라서 해당되는 마을 분들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귀향, 귀농, 귀촌에 대한 원칙이나 토지거래 정보 공유, 마을 노인복지관 설립에 대한 구상 등도 세칙으로 정하면 좋습니다. 그것은 뭐 참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그렇고요. 여기 당진시 마을 자치 규약 준칙 표준안 재정 과정 참여 경험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여긴 땡땡이 맞습니다. 마을 규약은 그 마을의 무엇과 무엇을 감안하여 창조적으로 제정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써보셨습니까? 마을의 무엇과 무엇을 감안하여 창조적으로 제정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더 길게 고민하시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을 규약은 그 마을의 특성과 전통을 감안하여 창조적으로 제정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마을 규약 표준안 제정이 마을의 무엇을 완화하고 아름다운 전통은 계승하면서 소통과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마을 공동체의 민주적 운영 경험과 마을 자치 역량을 함께 개발하고 균형 있는 공동체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마을의 갈등을 완화하는 거죠. 그 다음은 예산군 삭교읍 상하 1, 2의 기록 보존과 마을 규약에 대해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실 사례입니다. 앞에서 나온 쟁점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나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 1, 2 마을에서는 기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옛 기록부터 현재 기록까지 잘 보존해 오고 있습니다. 2017년 과거 농기계 창고였던 건물을 개조해 마을 박물관을 열었습니다. 농식품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었는데 내부 공사 비용은 없어 주민들이 기금을 모아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기록물과 유물을 정리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하 1, 2 마을에서는 모조라고 부르는 마을 회비를 걷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던 것을 이어가는 것인데요. 이장에 대한 모조는 걷고 있지만 이장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고 마을 회비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반장들에게는 지금까지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을 대소사는 대부분 개발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이장에게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긴 합니다. 책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저는 현장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장한테 얘기 안 주죠. 예, 개발위원회에서 모든 대소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개발위원회 정관을 잘 갖추고 철저하게 지키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발위원회는 사업자 등록증, 보유번호증, 법인 통장을 모두 만들어 운영 중입니다. 예, 상하 1, 2는 이렇게 합니다. 마을 주민 모두에게 균등한 주민세나 적십자 회비는 마을 기금으로 냅니다. 마을회 입회비는 우리 상하 1, 2에서는 신입조라 부르고 1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마을에서 특별 행사를 할 때는 형편에 맞게 찬조를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는 연회비 2만 원씩을 받고 주민 찬조 등으로 선진지 견학을 합니다. 노인회 회비가 연 2만 원인가 봅니다. 그 밖에 필요한 돈은 감자, 고구마, 핫도그 등을 판매하는 수입 사업을 통해 마련하고 있습니다. 투표권은 세대당 1명이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다만 모조나 기타 마을 일에 한 번이라도 동참한 적이 있는 주민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원 가입서를 따로 적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장 선출은 투표보다 추대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상하 1, 2 마을 조직은 마을회,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개발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개발위원장은 이장이 겸하고 있고,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개발위원장한테는 그 모조를 지급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 아니군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개발위원장이 이장이라고 하니 제가 그래서 지급을 안 하나 했는데 그건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개발위원장은 이장이 겸하고 있고 마을 전체 회장은 없습니다. 개발위원회는 13명의 개발위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맞네요. 이장, 노인회장, 반장, 청년회장, 부녀회장, 새마을 지도자 등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는 각 반에서 추천한 분들이 맡고 있습니다. 개발위원회는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대표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네요. 개발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 마을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규약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들을 염두에 두고 각 마을의 규약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마을 전체 주민들과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조직도를 그리고
각 조직의 역할을 규약에 담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총회 시즌이 됩니다. 마을로 돌아가시면 규약을 들여다보시고 주민들과 의견을 나눠보시고 원로들께도 조언을 구해서 마을 일을 운영하는 데 유용한 규약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앉아 계시죠. 잠깐 질문 있으면 예, 혹시 들으면서 질문 있으시면 예. 질문해 주시죠. 아니 우리 마을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랑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좀 저희도 보고 또 이거 보시면서 네네. 이장님 현재 마을하고 비교할 때 뭐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혹시 있나요? 다른 점은 일단 개발위원회가 저희는 마을 정기 운영위원회를 매월 하는데요. 근데 여기는 개발위원회에서 그거를 다 이끌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조금 신기하게 느껴졌고요. 또 개발위원장님이 이장님을 겸한다고 하니까 그 어떤 조직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개발위원으로 돼 있고 개발위원 장제는 없기 때문에 예. 이장님이 개발위원장 당연직으로 개발위원장이 개발위원으로 모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 이 자리에서는 개발위원장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마을은 과거에는 개발위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있었지만은 구체적으로 그 규약에 마을의 개발을 위해서 개발위원이 필요하다 그런 정도만 간단하게 명시가 돼 있었고 조금 구체적인 그런 개발위원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는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마을의 규약을 만들면서 개발위원이 해가 뭐 주축이 돼서 하는 것보다는 마을의 임원회 구조 속에 개발위원이 한 2명 정도 초기에는 들어와 있었는데 개발위원의 역할이 굳이 없었기 때문에 개발위원이라는 것 자체 명칭을 빼버렸어요. 규약에서. 그래서 그 마을의 임원 속에는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마을 이장이나 마을 총무 또 각 자치회가 있잖아요. 뭐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 마을은 청년회가 없어요. 그 대신 장년회가 있어요. 장년회. 말하자면 50 이상 노인에 들어가기 전까지 나이가 장년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장년회 회원만도 한 20명 정도 남자들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각 그 자치단체의 대표하고 총무가 이 마을 임원회에 참여하게 그렇게 그 규약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어떻게 보면 개발위원회가 따로 있고 마을 임원회가 따로 있고 이런 구조가 아니고 굳이 뭐 따로 가져야 될 이유가 없는데 마을 주민 수도 적고 그렇게 복잡하게 갈 게 없겠다 싶어서 저희는 그냥 마을 임원회라는 그런 이름으로 해서 마을의 어떤 대소사를 결정할 때는 마을의 임원회가 모여서 12명이 이제 그 반장 포함해가지고 새마을 지도자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었죠. 근데 어쨌든 개발위원회 조례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참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마을 어떤 규약이나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한지 우리 그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또 홍성군 마을 만들기 협의회 이렇게 같이 한번 이것을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서 한번 뭐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한번 좀 가져가지고 조금 그걸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너무 농촌의 마을은 가구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조직이 너무 복잡하게 이원화돼 있고 막 이렇게 분리가 돼 있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이게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해야 될 거는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마을에도 개발위원장님은 계신데 위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조직상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개발위원이 네. 그렇게 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군 차원에서 이렇게 뭐 특조법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개발위원이 일시적으로 그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분들이 그런 거 뭐 도장 찍어주고 하는데 마을에 20년 이상 살으신 그런 어른들로서 그렇게 구성해가지고 그걸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물론 하다 보니까 개발위원이 이제 쭉 옛날부터 하던 게 있다 보니까 내려왔고 또 옛날에 하던 역할이 많이 지금은 축소가 됐죠. 개발위원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조직적으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좀 가야 될 필요가 지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얘기 쟁점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장이 마을회가 있고 꼭 이장이 회장일 필요는 없다.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되게 와닿고 우리가 고민해 볼 지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희 마을만 해도 그 원래 이장님들은 다 연배가 있으시고 다 원로를 겸하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뭔가 그런 회장님이 하는 역할, 마을 대표가 하는 역할은 좀 정말 조금 좀 있고 이장은 뭐 행정 업무를 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뭔가가 있으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장이 뭔가 이렇게 지 덕을 다 겸비해서 지 덕을 다 겸비한 사람이 이장이 돼서 마을 갈등도 조정하고 행정 업무도 잘 처리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사실은 되게 그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분리를 해서 어쨌든 덕과 지를 갖추신 분이 원로분 중에 한 분이 마을 대표를 하시고 마을회에 들어오셔서 고문 역할도 해주시면서 이끌어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업무를 주로 이장이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읽으면서 조금 달랐는데 이거 이렇게 됨으로써 그렇게 잘 운영이 되면 좋은데 그 기능을 제대로 순기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립하거나 또 갈등의 요인이 돼서 어떤 그 지도력에 대해 있어서 이분으로 되어버리면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그게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마을의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표가 이장으로 이렇게 되면 그렇게 좀 나가는 것이 오히려 좀 그런 마을의 갈등을 갖다가 조금 일으킬 수 있는 걸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기 이장님이 업무 추진비는 왜 안 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에서 네. 지급하는 그 이장에 대한 네. 지급되는 게 있으니까 그걸 갖다 말하자면 마을에서는 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그 의식이 있어서 그런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들? 옛날에는요. 네. 이제 저도 이제 시골에 온 지 한 40년 됐는데요. 이제 연말이 되면 이장주랑해서 모조를 집집마다 다 해서 얼마씩 걷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이장님한테 드렸고 또 단장님한테 좀 이렇게 나눠드리고 그랬는데 그때는 행정에서 아무 수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로 행정에서 이당의 그 수당이 얼마씩 나오면서부터 이제 스스로 이장님 자신들이 그냥 모두 안 받겠다. 또 때로는 나는 모두 안 받고 그냥 이장님을 계속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행정에서 이제 그 작은 액수라나 조금씩 지원해 드리니까 그로 인해서 점점 이제 이장님도 스스로가 저 마을은 모두 안 받는데 나만 받기가 좀 이제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모조라는 게 없어졌고 그 새마을 지도자나 반장은 아직까지 보수가 없어요. 그렇죠. 총무님도 반장은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모조를 안 주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나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면은 정말 너무나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저는 뭐 저는 딱 끝나면 그만인데 그 뒤에 또 오는 이장들 생각하면 저는 업무 추진비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총무님이나 이런 분들도 그냥 마을에서 성의 표시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마을 그거는 마을 자체에서 지금 여기에서 그거를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논의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최위원장님한테 말씀하셨듯이 그런 준례가 있었고
또한은 이장을 선출하는데 그 대결이 있었단 말이에요. 투표가. 근데 공약에 나는 모자를 안 받겠다. 이러한 또 공약을 내놓고 또 출마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 이제 결국은 주민들은 만 원이나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 그 70년대, 80년대 가서는 가을에 벼를 주고 여름에 보리를 주고 이랬다가 그게 이제 가격으로 돈으로 환산이 되면서 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2장 모조 만 원, 단장 모조 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을에 하고 여름에 하고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마을에서 이제 아주 그 경쟁률이 우리 뭐 부산이 이구도 뭐 전에는 뭐 아주 경쟁률이 엄청 세가지고 사실 뭐 제가 볼 땐 뭐 막 운동까지 했어. 나도 노인네들이 응? 그래 뭐 이렇게 3, 4, 5 모여가지고 막걸리도 받아주고 말이야. 이런 현실을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을 주민들끼리 이제 분쟁이 엄청 심한 거예요. 그래 이제 차차차차 이제 지나오면서 아 나는 모자 안 받겠다. 이장하겠다. 이래서 이제 선출을 했고 지금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뭐 많이 한 건 아니고 이제 6년차 보고 있는데 이제 3년 제가 보고 나서 2선 하면서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 얘기대로 이제 그 개발은 못 버리고 지금 모조는 그 전부터 안 받기로 했고 그런데 방장 모조를 받는 그 방이 있어요. 우리가 1, 2, 3방이에요. 그 여기 지금 그래서 그게 지난번에도 우리 마을에서 그게 거론이 됐는데 방장 모조를 받으려면 다 받고 안 받으려면 다 받지 마라. 어떤 마을은 어떤 반은 반장소를 받고 어떤 반은 반장소를 안 받으면 이게 뭐 누구는 일을 열심히 하고 누구는 일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 이전에 반장은 어떤 수고비가 없기 때문에 자 우리 마을 아니 우리 지역에 농협이 있는데 농협 대의원이 1년에 2번 아니면 3번을 이제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거마비가 사실은 그 지금 6, 7년 전만 해도 3만 원, 5만 원 이거 줬어요. 한 번 나가는데 그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10만 원 이제 넘게 이렇게 이제 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 거마비를 받는 사람이 반장을 하자. 그래서 대의원을 무조건 반장을 시키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계속 몇 년을 하다 보니까 2년 전인가 3년 전에 농협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게 돼 있잖아. 자격을 따졌잖아. 자, 출자 200. 그렇죠. 네? 이제 이용구 배당 200.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엉뚱한 이제 이쪽 분이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대의원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부락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거를 주시하는 반이 있고 그거를 무시하고 일단은 자격에 한해서 선출하기 때문에 꼭 그분 보고 반장을 하라고 그분 보고 꼭 대의원을 하라고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모조에 관해서는 물론 이제 우리 곽 회장님 말씀대로 참 수고는 엄청 하는데 이거 마을에서는 아무 보수도 없고 사실 제가 뭐 지금 뭐 30만 원인가 그 이장 보수를 받고 농협에서 뭐 10만 원을 주고 이걸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솔직히 해서 이장 보수라고 보면 이장들은 아마 아닐 거예요. 보수를 주려면 그래도 뭐 한 달에 뭐 200을 주든 뭐 150을 주든 해야 그게 보수지.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장이 일주일간 공문을 가져가는 게 이것만큼 돼. 최소한. 그러면 면 직원들은 그냥 이것만 보내면 되고 이것만 보내면 되는 거야. 응? 그럼 이장들 이것만큼 갖다 우리 같은 사람들 이거 다 읽어도 못 봐. 일하면서 저녁에 잠자야 그런 상황인데 그 모델에 관해서는 지금 자꾸 없어지는 그 추세가 되고 또 극히 마을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주자 하면은 주는 거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만 또 하나 첨부할까요? 저희 결성 온천마을 같은 데는요
지금 이장 모조가 없어진 지 한 15년 됐어요. 그리고 뭐 주민세라든가 불우이웃들이라는 이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내주고 현재 개발위원은 9명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왜냐면 과반을 쳐야 하니까 8명이면 반만 나오고 있어. 9명. 노인회장, 이장, 마을 기업, 노인회. 단장 둘, 네. 분회장, 전 이장들 이렇게 해서 9인데 그렇게 해서 하고 주위 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초상하면 집에서 산소 쓰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주위 마을은 그게 하면 그것도 한 15년은 됐을 거예요. 마을에서 포크레인만큼 딱 대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가는데 지금이 와가지고 이 모조 같은 게 이게 참 진짜 어떻게 얘기해 뭐 애매하다고 받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야 내가 왜 그거네 응?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을에 그 주위 마을은 이제 부역도 없어요. 그 조그만 거 뭐 같은 거 봉사활동식으로 참여해달라고 나와서 좀 하고 도로 풀감면 같은 경우는 가구당 10만 원씩을 보면 싹 걷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서 풀을 깎거든. 그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서 섰다 들어가고 결론적으로 저녁 때까지 깎는 사람은 젊은 사람 4시나 5명이 깎았는데 그렇게 아예 그 없애고 한 집당 10만 원씩 걷어 사람을 사서 깎거든. 그게 깎으면 좋더라고. 그럼 1년에 10만 원을 거두셨어요? 네. 아. 가구당. 가보다. 네,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되게 어느 마을 같은 경우는 부역 빠지면은 5만 원, 10만 원씩 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할 바에는 10만 원씩 내라. 그래서 제가 지금 5년째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자리 잡았어요.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마을 분 중에서 이제 풀 깎으시고. 나오고 싶은 사람 나오고 안 하면 외지 사람들 쓰는데 저는 이제 독백 사람들 쓰거든요. 독백 사람들 오라고. 그 이제 밥 사주고 다른 데 일 가는 것보다는 대우 해주죠. 왼쪽에 날도 사주고 아니, 담배 그럼 거기 원천 마을이 몇 프로나 돼요? 35가구 43명이 35가 그러면 10만 원씩이면 350만 원이네. 350. 그러면 80 넘으면 그 독거노인도 10만 원씩 내요? 네. 내가지고 사는 안 가고 저 저희 마을은 뭐 100살 넘은 분이 3분이고 90살 넘은 분이 9집에서 올해 한 집 이사 와서 10집 채웠어요. 그리고 70세는 한 명 넣고 이제 80 넘은 분이 9집. 아. 그러고서 이제 60대를 내려거든요. 70세는 남자고 여자 한 명 있어요. 70만 넘으면 죽더라고요. 이상하네. 예, 시간이 많이 돼서 예,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